저 사람은 진짜 나를 환영하는 걸까? 사람은 누구나 환영받고 싶어 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받아들여지고 싶은 욕구는 너무나 당연한 욕구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굉장히 예민하게 잘 잡아낸다.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이 웃으면서 환영해 주는 듯 보여도 실제로는 그다지 환영하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면 다시는 그 모임에 나가는 것이 힘들어진다. 용기를 내어서 모임에 나갔더라도 개인이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는 고민이 생기기도 한다. 반대로 우연히 참석하게 된 모임에서 아주 큰 환영을 받으며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의 참석을 반기는 것 같은 기분이 좋아지고 다음 모임이 기대되기도 한다. 자연스럽게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참석하게 되고 그 모임 자체가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한다.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이 나를 환영해 준다는 것은 나의 존재가 받아들여지고 인정받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인간관계와 호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수용성이 환영이라는 태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그 환영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있다. 바로 발의 방향이다. 발은 가장 솔직한 신체 부위다. 발은 원시시대 때부터 평생 두 가지 일을 하며 우리의 생명을 지켜왔다. 하나는 좋아하는 것, 필요한 것을 향해 가는 것이다. 맛있는 열매가 있으면 열매로 다가가고 사냥감이 나타나면 사냥감을 쫓아간다. 나도 모르게 이끌리듯이 다가갔다 표현.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식사나 모임을 할 때 좋아하는 사람과 더 가까이 앉고 싶어 한다. 다른 하나는 싫어하는 것이나 위협이 되는 것을 피해 멀리 달아나는 것이다. 독이 든 열매가 있으면 열매를 피해가고 짐승의 공격을 받으면 공격을 피해 달아난다. 현대에서도 마찬가지다. 좋아하는 가수가 무대에 오르면 가수를 향해 돌진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쫓아오면 피해 도망간다.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같은 반응을 보인다. 다만 너무 티나게 다가가다가 도망갈 수는 없기 때문에 발의 방향을 미세하게 바꾸게 된다. 이때 발을 움직이는 본인도 그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발이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위이기 때문이다. 얼굴의 표정은 비교적 가짜로 만들고 제어하기 쉽다. 뇌와 가까이 있는 신체 부위이고 겉으로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보니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은 뇌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신체 부위이고 발을 열어야 진짜 환영이다. 사람들과 만날 때 얼굴만 돌리지 말고 몸도 함께 돌려줘야 호감도 올라간다. 얼굴만 돌리는 사람보다 몸을 함께 돌려주는 사람이 호감도가 더 올라가고 얼굴과 몸뿐만 아니라 발까지도 열어주는 사람은 더 호감도가 올라간다. 온몸을 열어서 진심으로 상대를 수용하고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의 발끝이 상대를 향해 열린 자세로 서게 된다. 3명이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면 오른쪽 발끝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 쪽으로, 왼쪽 발끝은 왼쪽에 서 있는 사람 쪽으로 바로 모양이 서로를 가리키게 된다. 이 모형을 삼각화라고 부르는데 이는 서로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몸짓이다. 멤버 모두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한 명이 무리에게 합류하게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현상이 일어난다. 기존의 무리들이 새로운 사람을 포함시켜 아까와 같이 서로를 바라보는 발끝 모양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기존의 발끝은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사람에게 얼굴만 돌려서 이야기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발을 열어주지 않고 얼굴만 돌려서 이야기하면 아무리 웃고 있어도 온몸이 상대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특히 발도 열어주지 않고 팔짱을 끼고 얼굴을 돌려 입술을 굳게 다문 채로 쳐다본다면 그 누구도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상대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다. 환영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면 발을 먼저 열어주자. 발끝을 통해서 상대의 그 마음이 전달될 것이다. 행동심리학의 연습, 상대의 마음을 얻는 몸의 방향 맞추기.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몸의 방향을 맞추는 연습을 해보자. 상대에게 이야기하는 동안에 몸의 방향을 바꾸어가며 상대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상대의 표정, 상대의 말의 속도, 상대의 손의 움직임, 상대의 시선 맞춤의 시간, 시선 맞춤의 위치. 이번에는 몸을 돌려서 상대에게 맞춘 후에 위의 리스트를 보며 행동에 변화가 생기는지 관찰해보자. 그리고 다시 몸의 방향을 거두어들여 상대의 행동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직접 관찰해보자. 아주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필자의 온라인 강의에서는 수강생들에게 이 행동을 가지러 내주는데 후기를 보면은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자녀와 얘기를 나누는 중에서 몸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리자 아이가 왜 내 이야기를 안 듣느냐며 불평을 하더라는 것이다. 직접 해보니 그 변화가 눈에 띄게 보여 오히려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변화를 경험해 볼 차례다.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관찰되는 행동. 프린세스 다이어리 레미제라블로 친숙한 여배우 앤 해서웨이와 수시가 필요 없는 로버트 니로가 함께 나오는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다. 이 영화에서 앤 해서웨이는 온라인 쇼핑을 운영하는 30대의 성공한 여성 CEO로 로버트 드 니로는 은퇴 후 앤의 회사에서 인턴 생활을 하는 역할로 나온다. 영화에서 직원들이 동료를 축하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의 축하 소리를 들으며 모두가 행복해 보인다. 그 현장을 지나가던 앤 해서웨이를 보고 축하의 자리에 있던 친한 여직원이 앤을 향해서 이쪽으로 와서 함께 축하하자고 손짓한다. 그러나 급히 처리할 일이 있었던 앤은 손가락으로 가던 방향을 가리키며 빨리 가야 한다는 입모양을 만들어서 메시지를 한다. 그리고는 아쉽다는 얼굴 표정을 지으며 나도 정말 함께 축하해주고 싶은데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런데 이때 앤은 단지 아쉬움 표정만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행동을 더해서 그 아쉬움이 진심임을 강조한다. 바로 가슴에 한 손을 올리는 행동이다. 관객의 대부분은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쳤을 이 행동을 연기자는 의식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연기를 잘하는 배우와 그렇지 못한 배우의 차이는 여기에서 나온다. 명배우는 대본에 쓰여있는 텍스트에 생기를 불어넣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낸다. 그 결과 우리는 영화 속의 모든 상황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영화를 보며 스토리에 빠져들고 주인공들의 감정을 함께 느끼며 같이 울고 웃으며 진심으로 응원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표정이나 몸의 움직임 등 미세한 행동의 차이를 잘 인지하고 대본에 녹여내는 배우들의 연기를 볼 때 우리는 더욱 몰입하고 공감한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배우의 연기를 볼 때는 정말 못 보여주겠다는 불평을 한다. 설득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관객들이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연기자들은 손의 위치뿐 아니라 고개, 몸, 다리, 팔, 발 등 온몸의 신체 부위를 이용해서 연기를 한다. 각 신체 부위의 움직임, 각도, 빠르기, 크기, 위치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보통 사람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얼굴과 몸의 근육까지도 섬세히 사용할 줄 안다. 그렇게 그들은 대본 위의 글자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가슴에 손을 올리는 순간에 진심이 더욱 강력해진다.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라.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해라. 양심에 손을 얹고 이야기해라. 우리가 보통 상대방과 진심 또는 거짓을 논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이다. 이 표현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비언어적인 행동과 심리를 제대로 묘사하고 있다. 입술에 침을 바르는 행동은 긴장, 불안 상태를 나타내는 행동으로 거짓말할 때 관찰되는 행동이다. 가슴에 손을 올리는 행동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심을 전하고자 할 때 마음에서 우러나와 진심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행동이다. 가슴에 손을 올리고 말하면 그 이야기의 진실성이 더해진다. 왜냐하면 그 말이 심장에서, 양심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시각적인 표현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심장이 있는 부분에 손을 올려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이 심장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거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나 역시 강의에서 첫 인사와 끝 인사를 할 때 항상 가슴에 한 손을 올리고 인사를 한다. 강의를 시작할 때는 앞으로의 시간에 대해서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을 전하며 가슴에 손을 얹어 진심을 전한다. 강의를 마칠 때는 강의 시간 내내 경청해 주신 분들과 그분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인사를 전하며 가슴에 손을 얹어서 진심을 전한다. 진심은 어디서 나오는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당신의 마음이 가슴이 찢어진다라고 말하며 손을 올리는 그것이다. 그것에 마음이 있고 진심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CEO, 정치인 등 성공한 사람들은 이 행동을 연습한다. 가슴에 손을 올리는 행동만 잘해도 한층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행동은 나의 진심과 진실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뜻도 전달하기 때문이다. 이 행동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와 공감을 모두 아우르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언어적인 표현이다. 오프라 윈프리는 토크쇼에서 게스트가 슬픈 이야기를 하거나 힘들었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에 알맞은 표정을 지으며 가슴 중앙에 한 손을 올린다.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가슴 중앙에 양손을 포개 올리기도 한다.
이 간단한 제스처를 통해 상대는 그녀가 아주 깊게 공감하고 있음을 느낀다. 우리나라에서 이 행동을 잘하는 사람을 꼽으려면 이금희 아나운서를 추천한다. 이금희 아나운서는 방송에서 게스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을 잘하기로 유명하다. 진행자의 깊은 공감이 출연자들의 깊은 이야기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진행자의 공감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아무도 출연자의 경험에 깊이 공감하고자 하는 이금희 아나운서의 진심이 가슴에 손을 올리는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것이다. 방송 녹화장에서 이금희 아나운서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반가운 마음의 인사를 나누며 강의에서 가슴에 손을 올리는 행동의 좋은 사례로 항상 이금희 아나운서를 소개한다고 하자 고맙습니다라며 자연스럽게 가슴에 손을 올리는 행동을 취하셨다. 이 모습을 보고 역시 이분은 이 행동에 몸이 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몇 해 전에 해피라는 노래를 비롯해 수많은 히트곡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가수 퍼렐 윌리엄스가 한국에서 콘서트를 열었다. 그런데 공연 도중에 그가 갑자기 노래를 멈추더니 귀에 꽂혀있는 애니어 한쪽을 뺐다. 팬들이 하나가 되어서 엄청난 소리로 그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 팬들의 떼창에 언이 벙벙해진 그는 이내 그 감동을 행동 하나로 표현했다. 이걸 반쯤 해버린 그는 가슴 중앙에 손을 올려 감동받았음을 표현했고 카메라는 그 손을 놓치지 않고 그 모습을 콘서트장 정중앙의 가장 큰 스크린에 내보냈다. 팬들은 감동받은 그의 모습에 더 큰 목소리로 떼창을 선물했다. 제 현장에 방문한 정치인들은 그 참담한 현장을 보며 지역 주민들의 고통에 공감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제 지역 주민들의 충격과 슬픔을 본인의 슬픔처럼 받아들인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 그들은 정신없이 셔터를 눌러대는 사진 기자들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는 행동 하나만으로 100마디의 정치를 대신한다. 가슴에 손을 올리는 이 행동은 정치인이나 연예인들만 전유물이 아니다. 단지 그들은 이 몸짓이 가진 힘을 잘 알고 있기에 더 자주 활용하는 것뿐이다. 이 몸짓에 대해서 관찰해 본 결과 한국 사람들보다는 서양 사람이 이 몸짓을 더 잘 사용했고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많이 관찰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는 상대에게 아주 큰 감사를 느낄 때, 상대에게 평균 이상의 배려를 받았다고 느낄 때 정정 관찰되었던 반면에 서양 사람들은 감사의 감정뿐 아니라 슬픔, 안타까움, 감동, 기쁨의 감정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 몸짓을 자주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네트워크 파티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에게서 이 몸짓이 자주 나타나는 것도 관찰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내 강의를 수강했던 브랜딩 회사의 대표에게서 문자가 왔다. 강의를 들을 때 당신은 가슴에 손을 올리는 행동이 오글거리게 느껴져 이 행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고객과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고객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보내자 자신도 모르게 가슴에 양손을 올린 채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행동이 사람들과 마음을 전하고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데 있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나에게 꼭 이 경험을 전달하고자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가슴에 손을 올리는 이 행동은 감탄사와 같은 언어와 함께 쓰이면 더 강력한 공감을 나타낼 수 있다. 특히 사랑하는 친구의 슬픔, 가까운 직장 동료의 상실, 가족의 아픔 등과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굳이 애써서 할 말을 찾을 필요가 없다. 그저 상대의 말에 공감하고 그에 맞는 표정과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는 이 행동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진심을 전달할 수가 있다. 행동의 심리학 연습. 마음을 연결하는 가슴의 손, 가슴에 손을 올리는 행동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진실성을 더하고 공감을 표현하여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시켜줄 수 있는 이런 아주 강력한 비언어적인 표현이다. 하지만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 이 행동을 하고 있어서 안타까울 뿐이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게 느꼈겠지만은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보자. 감사를 표현하는 순간에 왔을 때 의식적으로 가슴에 손을 올리며 이야기해보자. 상대가 감사함을 표현할 때 가슴에 손을 올리며 저도 감사드리요, 더욱 감사드리죠 말하는 것이다. 감사를 표현하는 순간에 이 행동과 가장 일치도가 높은 순간이기 때문에 행동 자체에 의식감을 느끼더라도 언어적인 내용에 들어간 상황과 함께 연습하면 비교적 쉽게 이 행동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감사를 표현하는 순간에 이 행동이 편하게 느껴진다면 다음 단계는 사람들과 헤어질 때 이 행동과 함께 인사를 해보자.
헤어질 때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라는 말로만 인사하는 사람과 가슴에 손을 올리며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누가 더 기억에 남겠는가? 당연히 가슴에 손을 올리며 말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을 것이다. 이 행동이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첫인사를 할 때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말로만 만나서 반갑습니다가 아니라 가슴에 손을 올리며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첫인사를 건네보자. 당신의 첫인상이 달라질 것이다. 내가 이야기를 할 때뿐만 아니라 상대 이야기를 할 때도 이 행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이 행동은 자주 활용하기보다 공감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포인트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포인트로. 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의 행동심리, 천만남에서 신뢰를 얻는 방법, 손바닥을 보여주는 파급 행동은 우리가 하는 말이나 감정의 진실임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 천만남에서 신뢰를 형성하고 호감을 전달하고 싶다면 나의 손이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반갑다는 느낌을 제대로 전달하는 방법, 번개 눈썹은 당신을 더욱 선하고 매력적으로 보여지게 만든다. 번개 눈썹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는 것도 쉬워지고, 번개 인사 는 자연스러운 것을 만들고 있고요. 편안함을 전달하는 거리. 우리는 상대와의 관계나 신뢰도에 따라서 상대가 다가오도록 걸어가는 거리가 모두 다르다. 따라서 상대의 이러한 특징들을 조금만 관찰해도 본의 아니게 상대를 우연하게 만드는 일을 줄일 수 있다. 몸과 걸을 방향으로도 호감도 만들기. 얼굴만 돌리는 사람으로도 몸과 함께 돌려주는 사람이 호감도가 더 올라가고, 얼굴과 몸뿐만 아니라 발까지도 열어주는 사람은 더욱 호감도가 올라간다. 온몸을 열어서 진심으로 상대를 수용하고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이다. 손과 가슴으로 진심을 보여주기. 가슴에 손을 올리고 말하면 그 이야기의 진실성을 더해준다. 가슴에 손을 올리는 몸짓만 잘해도 한층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몸짓은 나의 진심과 진실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뜻도 전달하기 때문이다. 호감도를 높이는 미소는 따로 있다. 미소가 기억에 남는다는 것은 외모가 예쁘다는 것을 뛰어넘는 매력이다. 미소도 훈련이 필요하다. 미소를 상대의 기억에 각인시키려면 눈과 함께 웃는 연습을 해보자. 눈과 함께 웃는 미소를 지으면 그 사람의 행복한 감정이 보는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